우리나라 초기 현대미술의 실험적인 흐름을 주도한 대표적인 도시, 대구. 미술을 언어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작가들은 미술을 통해 삶을 살아가고 또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대미술이라는 건 모험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기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감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감성들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담아내는 게 현대미술이지 않을까. 이번에 소개할 전시는 우리 지역 대구에서 유일한 사립미술관에서 열린 첫 번째 기획전입니다.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압축판, 대구 현대미술의 형성과 확산을 지금 만나봅니다. 대구가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데는 역사를 이끌어준 인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미술의 1세대들의 전시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대구에서 활동해온 작가들 중에 현대미술을 하는 작가들, 특히 초기부터 대구의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과언이 아닌 그런 분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겁니다. 1970년대부터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중심지였던 대구. 대구 작가들은 일찍이 세계를 왕래하며 미술의 흐름을 접했습니다. 이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연결하며 대구만의 독창적인 입지를 다졌습니다. 외부에서 활동하는 출신 작가들이 많았고 서로에 대한 또 이해력도 높은 그런 이제 관계들이 있어서 대구가 중심점이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뭐 교육 인프라도 좀 꼽아야 될 부분도 있고 초창기의 어떤 새로운 미술들을 그러니까 추상 표현주의라든지 뭐 행미술 같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충분히 이제 새로운 미술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발표의 장이 이제 확 넓어져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1972년에는 대구 현대미술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술인들의 모임, 신조미술협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미술, 이른바 현대미술이 시민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도에 몇 분이 모여서 시작한 신조미술협회가 50년을 지나서 이제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미술의 모임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상주의나 아니면 표현주의에 머물러 있던 시대입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장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미술이 주는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대구 미술은 또 서로의 이제 그 선후배 관계들도 있었고 아주 편하게 이제 이야기들이 되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야외에 나가서 이제 전시를 한다는 게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그러니까 캠퍼스라는 틀 속이나 뭐 어떤 화면 속으로 들어가야만 예술이었던 시절에 행위가 뭐 움직임이 예술이 되고 행동 하나의 결과물들이 이제 뭐 예술이 되고 이런 경우는 쉽지가 않은 해석이었을 겁니다. 또 그 당시에 문화계에 이제 그 분들이 많은 호응이 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작품을 소개하기 이전에 현대미술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난해한 그림, 보통 그래서 난해한 그림들을 추상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색에 대한 또 형에 대한 그 이미지에 대한 원천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새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현대미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성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포비즘이라고 야수파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당시는 파격적인 작품이었습니다. 파격적이라는 게 뭐냐면 색으로 뭐 감성을 드러내.
그리고 뭐 얼굴 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뭐 푸른색으로 뭐 얼굴을 그린다든지 감성까지 담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철학이 못하고 뭐 정치가 못하는 그 감각들을 보여주는 인간의 본연의 어떤 모습들에 대한 접근, 그것들의 결과물들이 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전시는 대구 현대미술의 살아 숨쉬는 역사를 만납니다. 1910년대 태어난 작가 세대부터 대구 현대미술의 독창성과 예술적으로 정취를 이루었던 그 과정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 그 현대미술 운동이 한 7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활동해온 사람들, 그 전부터 활동해온 사람도 현대미술에 그 영향을 미쳤던 작가들. 대구에서 이 현대미술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에 퍼져가지고 그 현대미술에 대한 그 명성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영룡 작가를 만나봅니다. 앞서 언급한 신조회를 창립해 대구 미술의 50년을 이끌어온 장본인인데요. 그의 작품 무념무상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무념무상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사실 불교적인 데서 온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대체적으로 우리 시절에는 다 어머니 따라 절에 간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쌓여진 기억들이 내 속에 잠재해 있는 것이 생활이 되고 또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주는 화가에 품고 있는 그 사상은 그대로 그림 위에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가의 무념무상은 자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초록색이 아닌 분홍색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내 자연입니다. 예, 내가 생각하는 자연이지 그것이 꼭 뭐 여기 나타나는 우리 시각에 앞으로 나타나는 초록색이라든가 무슨 자연, 그런 자연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자연은 아마 내 속에만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송광익 작가는 우리나라 고유의 한지를 소재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꾸준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작가와 그의 작품 지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현대의 어떤 전자의 어떤 미디어 산업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종이의 어떤 기능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 바뀌게 되니까 종이를 좀 더 깊이 있고 무게 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자꾸 변형되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종이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다른 어떤 물체가 가질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질감이라든지 숨을 쉬듯이 공기가 들락거리고 이 공간을 갖다 비워넣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라든지 뭐 고무라든지 다른 어떤 그 재료들은 전부 다 단절되지만 종이는 단절되는 어떤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유통되는 이런 느낌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만들게 되는 거죠. 얇은 신문을 한 장씩 겹쳐 만든 작품으로 전자기기와 미디어, 영상의 자리를 잃은 종이 신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답니다. 이거는 신문지입니다. 뒷면에서부터 먹물을 갖다가 스며들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부분만 사용했는 거죠. 정보의 어떤 그 축적이라든가 정보 전달 매체로서 신문지가 지금의 미디어 같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거든요. 그런 신문지의 어떤 축적, 하나의 지층 멘트로 많이 겹쳐 발라가지고 그 위에 어떤 그 형태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작업입니다.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 최초의 객관 작가로 곽훈 작가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미술의 기반을 다진 1세대 작가들로 구성된 1부 전시. 이후 11월 중순에 열릴 2부에서는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축구장 없이 축구를 축구는 할 수는 있죠. 공은 찰 수는 있지만은 경기력을 만들어질 수는 없거든요. 미술관 이런 것들이 좀 더 근정 미술관처럼 이렇게 좀 더 많아지면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예술 행위도 볼 수 있는 관객들도 훨씬 많아질 뿐더러 시민의식 문화적 소양 자체도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의 작품은 국제성을 지녀야 되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 국제성이야말로 자기 향토의 그 색을 입고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가 문화적인 대구가 돼야지 대구가 그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발전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 대구에서 시작돼 우리나라 전체, 나아가 세계로 확장된 현대미술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대구 현대미술의 역사와 가치를 만나는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